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제 남편은 저와 가스 AS 문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이 닿게 되어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도 돌싱이었는데 이혼한 지 1년밖에 되질 않아 저와의 만남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한 듯 했지만 결국 저를 놓치기 싫다면서 그날로 저는 남편한테 잡혀버리고 말았네요. 아무래도 둘 다 아이가 없으니 크게 신경 쓸 게 없더라고요. 남편의 이혼 사유를 언젠간 물어보니 술 기운을 빌려 괴로운 듯 말하더군요. 전부인이 나보다 8살 어렸는데 6년 살았을 때쯤 전부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어. 꽤 오래 만났더라고. 그래서 나 사이에 애 갖기 싫었던 거지. 전부인을 많이 사랑해서 웬만하면 가정을 지키고 싶어 참고 살았는데 곳곳에 일부러 불륜 흔적을 남겨놓더라. 호군으로 더 이상 못해주겠다 싶어 이혼했어. 라고 하는데 진심으로 부인을 많이 사랑한 감정이 전해져 왔습니다. 사실 오랜 거래처 고객이다 보니 신상품 홍보를 위해서 영업직원과 몇 번 방문했던 터라 전부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금슬이 좋았는지 가게 안에는 아내와 같이 찍은 사진이 도배가 되어 있었고 가게 상호명도 아내의 이름을 따와 지을 정도로 각별한 부부애를 보여왔네요. 그런 두 사람이 이혼을 하니 한 번씩은 다 입방아를 찧었고 저도 개 중 한 명이었는데 그랬던 제가 이 남자와 사랑에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 남편은 뻘개진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며 내가 원래 해바라기 같은 면이 있어. 한번 맘 주면 정되기 쉽지 않은데 이후로 유일하게 내 눈에 들어온 여자는 당신이 처음이야. 라고 제게 고백하더이다. 새삼 심장이 쿵쾅대며 설레더군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썩 듣기 나쁜 말은 아니어서 속아주는 셈 치고 남편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연애 초반부터 지금까지 항상 달콤하고 부드러운 남자였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애기 다루듯 감싸주며 보호해 주었어요. 아마도 어린 여자와 살았기 때문에 습관이 몸에 익었나 보다 했죠. 전부인이 괜히 질투나더라고요. 전부인 이름을 거론한 가게 상호가 거슬렸던 저는 바꿔달라고 부탁했지만 남편은 가게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바꾸긴 어렵겠다며 제게 좋은 말로 얘기하는데 씁쓸했지만 남편의 완고한 태도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좋은 감정으로 만나다 양가 부모님께 허락받아 먼저 혼인신고를 했고 결혼식은 좀 상황상 미루기로 했습니다. 식만 안 올렸다 뿐이지 남편 집으로 들어가 동거를 했고 이미 법적으로 부부였기 때문에 저는 그의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오랜만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의 역할을 해보니 참 낯설더군요. 혼자 살던 습관에서 벗어나 누군가와 같이 하루를 맞이하고 끝내는 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덜렁거리고 집안일을 모아 한꺼번에 날 잡아 처리하는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매 순간 깔끔 떨며 잠시라도 어질러져 있는 모습 보는 걸 꺼려하는 성격이었네요. 그렇지만 남편은 싫은 소리 한번 하질 않고 특유의 자상함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어요. 여보, 힘들면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당신은 당신 일만 봐. 어차피 집안일 하는 사람 필요해서 당신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거 내가 싫어. 라며 든든하게 절 안아주니 처음 느껴보는 남편의 따뜻함에 몸이 녹아내릴 지경이더라고요. 자상함은 개미 코털만큼도 없던 전 남편과는 달리 저를 아껴주며 보듬어주고 곁을 지켰고 시댁의 공격으로부터 잘 지켜줬습니다.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가 어디 며느리 음식 솜씨 한번 보자며 제게 저녁 식사를 차려보라고 했네요. 집안일은 제 명이었던 저는 예상치 못한 미션에 우왕좌왕하다가 인터넷 요리 레시피를 보며 겨우겨우 재료 파악해서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 탓에 시아버지가 줄임배를 안고 나오시다 제가 만든 음식 맛을 보았는데 갑자기 식사하시다 솜씨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며 아가야, 아니 참내 40 앞둔 너한테 아가야 말하기도 참 별스럽구나. 나이를 먹었으면 음식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음식을 업으로 삼는 사람 집안에서까지 부릴 작정이냐? 옛날 아가는 그래도 어렸으니 가르칠 핑계라도 되지. 나이 먹은 널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가르치겠냐? 라고 하시는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눈치를 줬지만 시아버지는 아랑곳 않고 면전에다 계속 나이 얘기로 후려치기 하시며 상처되는 말들을 쏟아내셨네요. 남편이 보다 못해 한마디 하더군요. 그만하세요 아버지. 제 아내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잖아요. 어딜 가면 그 여자랑 제 아내를 비교하세요. 아버지 2번 다시 이런 말씀 하시면 앞으로 다신 찾질 않을 겁니다. 라며 통쾌한 사이다를 날려주는데 얼마나 고맙던지요. 저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우리 남편 같은 아들이 태어났는지 그야말로 놀랄 무자였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저도 더 잘할 수밖에요. 전 남편과의 이혼 사유가 시댁과의 갈등이었던지라 재발 방지 차원으로 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건성으로나마 그냥 아버님께 내내 맞춰드렸네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님은 틀어져 버린 부자 사이가 마음에 쓰였는지 술상을 봐오셨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잔을 주고받으며 얘기를 나눴고 저는 시어머니와 부엌에서 과일 먹으며 얘기를 하던 도중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 전 며느리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겠니? 다시 우리 아들이랑 합치고 싶다면서 도와달라고 무릎까지 꿇고 간절하게 말하는데 네 시아버지가 전 며느리를 싹싹하고 애교만 따고 좀 예뻐했어야지. 바람난 며느리 난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데 네 시아버지는 아랑곳 않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이라며 달래기 바쁘더라고 라고 시어머니께서 귀띔해 주시는데 어쩐지 싶었네요. 황당하고 기가 차더군요. 바람은 실수이고 음식 솜씨는 실수라고 봐주시기 어려웠던 건지 벼랑간 바람난 며느리 뭐 예쁘다고 빗대나 싶었는데 이미 전 며느리의 수작질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밤이 깊어가자 시부모님은 자고 가라고 성하셨습니다만 시아버지가 거북했던 저는 남편과 함께 집에 가겠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취한 남편을 대신해서 운전대를 잡았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차를 출발시키고 한참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 속이 울렁거린다며 차를 세워보라고 하네요. 남편은 내려서 쏟아내었고 목이 마르다며 등을 두드리고 있던 제게 건너편 편의점에서 물 좀 사다 달라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말하곤 편의점으로 가기 위해 파란불에 건널목을 건너던 찰나 브레이크 밟는 소리와 동시에 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필 신호를 지키지 않았던 차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 거죠. 남편은 술이 확 깼는지 놀라서 달려왔고 쓰러진 저는 병원에 실려가 온갖 검사 후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고 다만 인대 쪽에 문제가 생겨 당분간 다리를 쓰긴 어렵다 하며 답답해도 몇 달만 참으라고 했네요. 친정시댁 식구들은 제가 교통사고 당했다는 소리에 한달음에 달려오셨고 남편은 다 본인 탓이라며 그때 물심부름만 아내에게 시키지 않았으면 교통사고 나지 않았을 거라고 울면서 자책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남편을 위로하며 나 괜찮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었네요. 시아버지는 그 와중에서도 혀를 끌끌 차시며 시댁에서 자고 가란 말 안 들어 벌받은 거라고 하시는데 대꾸할 힘도 없었던 저는 몸 아픈 것도 서러운 판국에 그마저도 꾹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며 전보다 몇 배로 제게 신경 써주며 잘해주었어요. 다리 불편해 행여 삼시세끼 못 챙겨 먹을까 손수 떠먹여준 후에야 가게에 나갔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며 신경 쓸 일 없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허구한 날 씻겨주고 재워주고 먹여주니 정말로 아기가 된 느낌이더군요. 전 보험 때문에 5인실에 입원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하나같이 신랑 너무 잘 만났다며 부러움을 샀어요. 일도 안 가고 남편과 깨소금을 풍기며 같이 있으니 오히려 더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어느 날 남편이 무거운 얼굴로 퇴근하며 절 보았습니다. 여보, 나 사실은 요새 가게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지방에 계신 스승님 좀 찾아뵈어야 할 것 같아. 가서 신메뉴 개발 조언도 좀 얻고 여러 가지 방안도 연구할 겸 한 일주일 정도는 못 올 것 같은데 어쩌지? 저는 서운했지만 괜찮다고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몸도 많이 나았고 목발 쓰면 거동도 할만하다고 애써 웃어 보였어요. 남편은 제가 마음에 쓰였는지 떠나간 일주일 동안 절 돌봐줄 친정엄마에게 용돈을 챙겨드렸고 의사 간호사 선생님께도 저 잘 좀 봐달라는 얘기를 남긴 채 일주일 동안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붙어있던 남편이 없으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주위 같이 입원한 환자들도 하나같이 신랑 어딨냐고 찾았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틈만 나면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은 채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며 일 다 끝나고 연락하겠다고 제게 장문의 톡만 보내왔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남편의 빈자리가 컸던 저는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뭐 얼마나 바쁘길래 전화도 제대로 못하나 싶었어요. 하루 이틀은 그래도 어떻게 버텼는데 3, 4일이 지나니 정말 보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줄 짧은 이별로 알게 되었네요. 그 사이 저는 담당 주치의에게 퇴원해도 좋다는 말을 들었고 마침 남편이 돌아오기 하루 전날이라 오전 중 퇴원 수속을 밟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거실에는 너저분하게 쌓여져 있는 병들이랑 캔, 치워놓지 않은 마른 안주들이랑 벌려져 있었고 부엌에는 반찬통이며 김치통이며 뚜껑이 열려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침구류가 흩어져 있었으며 화장실에는 쓰레기들이 굴러다녀 하수구가 막혀 물조차 잘 내려가질 않았네요.
분명 남편 성격에 깔끔한 상태로 집안이 정리된 줄만 알았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약한 비위를 참아가며 불편한 몸 이끌고 조금씩 청소를 했고 노력 끝에 간신히 원래 집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석연찮은 마음을 뒤로 한 채 친정엄마를 보내고 혼자 침대에 누워 내일 올 남편을 깜짝 놀래켜주기 위해 이런저런 이벤트를 궁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깊은 새벽 2시쯤 갑자기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질 않겠어요? 잠들락 말락했던 저는 순간 정신이 확 들며 숨죽이고는 잔뜩 겁을 먹은 채 힘들게 몸을 일으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봤는데 그때 자기야, 우리 집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공항 갔었나? 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지저스, 그 여자 몇 년 전 제가 봤던 바로 전 남편의 부인이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전 부인이 남편과 함께 저희 집으로 들어왔던 걸까요? 전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 부인이 뺀질나게 시댁에 드나들더니 기어코 우리 남편을 유혹했나 싶어 숨이 꽉 막힌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뭔가 꺼림칙했는지 주위를 둘러보는 듯 하다가 이내 방으로 오는 것 같더군요. 저는 어쩔까 싶다가 장롱 속으로 일단 급하게 몸을 숨겼습니다. 이윽고 방불이 켜지며 그토록 그리웠던 남편이 모습을 드러낸 후 방을 살피더군요. 남편은 촉이 왔는지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여보세요? 네, 저 강미영 환자 보호자 되는 사람인데 혹시 강미영 씨 퇴원했나요? 라고 묻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떨렸습니다. 숨어있으니 꼭 죄 지은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전화를 끊으며 앞에 있는 전부인한테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 아무래도 우리 집사람 퇴원한 것 같아. 집안 청소 싹 하고 집에 없는 걸 보니까 친정에 간 것 같은데 너 이제 돌아가. 그리고 네 뜻대로 일주일 동안 이별여행 다녀왔으니까 완전히 우린 끝난 거야. 알겠지? 라며 전부인의 어깨를 부여잡는 남편.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며 머리가 새하얘지더군요. 이별여행?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별여행이라니요. 그럼 설마 일주일 동안 지방 스승님께 간다는 말도 거짓말? 사실은 전부인하고 일주일 동안 이별여행을 간 거라고요? 그것도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절 내팽겨치고요? 배신감에 눈물이 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믿었던 남편의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전부인, 아니 상간녀는 남편에게 안기며 말하더군요. 오늘 하루만 더 자기랑 같이 있었으면 했는데 도움을 안 주네. 어쨌든 고마워 자기야. 내 부탁 들어줘서. 자기한테 미련이 남아서 예전 시댁에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이걸로 만족할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밤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하며 혼자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것 마냥 남편의 곁을 울며 스쳐 지나가더군요. 남편은 전부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긴 한숨을 내쉰 후에야 저희 집에 전화를 걸며 저를 찾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손으로 장롱문을 열고 남편을 맞았네요. 남편 귀신이라도 본 얼굴로 놀라 자빠지더군요. 여보,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당신이 왜 거기에 있는 거야? 라고 심하게 말을 더듬는데 전 제 손에 있던 목발을 남편에게 확 던지며 울며 불며 난리를 쳤습니다. 야, 이 분리수거도 안 된 쓰레기야. 어떻게 네가 교통사고까지 당한 날 내팽겨치고 전부인이랑 여행을 다녀올 수가 있어? 네가 짐승이지 사람이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며 끄끄거리고 울자 남편은 가슴 아픈 얼굴로 허울 좋게 절 위로하며 달래더니 꼭 안아주면서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사실 헤어진 전부인이 당신이랑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나랑 재결합하자고 했었어. 내가 안 통하니까 우리 부모님한테도 찾아갔는데 내가 당신하고 결혼 약속했는데 이제 와 어떻게 배신을 해? 전부인한테 알아듣게 설명하고 하니까 이제서야 이별여행 다녀오면 날 놓아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녀온 거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정말로 그 여자랑 다 끝내려고 이별여행 간 거라고. 하며 이별여행을 간 것 또한 모든 게 절 위해서라고 합리화시키는데 대꾸할 가치도 없는 멍멍이 소리에 허탈감과 실망감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이가 없던 저는 그럼 집안은 왜 이렇게 어질러 놓은 거야? 설마 나 입원하고 있는 사이 그 여자랑 우리 신혼집에 들어와서 산 거야? 남편은 우물쭈물하다 간신히 말하더군요. 원래 나랑 부인이 6년간 살았던 곳이고 집 구할 때 전부인 친정에서 보태줬어. 이혼하게 되면서 나한테 다 넘겼었는데 바람난 남자와 헤어져 갈 곳이 없다며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입원하고 있는 사이 이 집에서 잠시 있게 해준 거야. 불쌍하더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예전에 그 여자네에서 돈 좀 보태줬다는 걸 빌미로 나랑 신혼생활하고 있는 이 집에 그 여자를 버젓이 들여놔? 겉도 부족해 이별여행까지? 내가 만약 교통사고 안 당했으면 어쩌려고 그랬냐? 이런 걸 보고 하늘이 도왔다고 하나? 니들 절대로 용서 못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제가 속이 좁은 건지 그런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별여행? 어디서 그럴듯한 말로 불륜지를 포장하는지 그따위 거 멍멍이나 주라 그래요. 그들에게 로맨틱했던 일주일의 시간은 제게 지옥이었네요.
저는 악에 받쳐 소리 지른 후 남편의 만류를 뿌리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 목발을 짚고 새벽 밤거리를 울면서 걸었습니다. 여태 흘린 눈물 모은 것보다 더 펑펑 쏟았던 것 같아요. 그토록 사랑했던 내 남자의 극단적인 행동에 충격을 받은 저는 친정집에 머물면서 결국 남편과 시간을 갖자고 했네요. 남편은 틈만 나면 찾아와서 제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 따위 전혀 없었다고 싹싹 비는데 마음이 돌아선 저한테는 남편의 모든 행동이 무리수였습니다. 제가 순순히 안 따르자 기어코 화가 난 남편이 소리치더군요. 그 여자랑 끝났다는데 왜 내 말을 믿질 못해? 당신이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내게 이렇게 대한 걸 후회하면서 그 여자처럼 날 다시 찾게 될 거야. 왜 여자들은 뻔한 행동을 계속하는지 모르겠네. 당신 그때는 소용없어. 내 말 명심해. 저는 남편의 갖은 언변에도 결국 이혼을 감행했고 혼인신고를 빨리 한 탓에 빨간 줄만 하나 더 그어져 버렸습니다. 전 부인하고는 이별 여행 후 정말로 끝낸 건지 외도 증거를 찾기 어려워 흔하게들 하는 상간녀 소송은 할 수가 없었네요. 남편이 그 이후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이 운영하던 중국집은 주인이 바뀌어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예전 부인 이름을 딴 상호만 보면 그날의 충격이 떠올라 심장이 벌렁벌렁 뛰네요. 어쨌든 저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싱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역시 싱글삼이 제기는 제격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결혼은 두 번 다시 없으리라 장담할 수 있어요. 대신 자유로운 연애는 실컷 하고 살게요.